안녕하세요, 미주모입니다. 최근에 변동성 심한 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주가가 3%씩 올라가고 어떤 날에는 지금 주가가 4%씩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동성 심한 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점은 정말 주가가 언제까지 내려갈 거냐, 주식이 언제쯤 바닥일 거냐, 그러한 질문에 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 분석을 통해서 주가가 언제쯤이 바닥이고 언제쯤 제대로 반등할지 최대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뭐니 해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물가 가격,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매조하는 인디케이터 중 하나가 CPI인데요. 이 차트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검은색이 진짜 CPI고 이 빨간색이 윌리엄스 사이클 포캐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면요, 이 빨간색 라인이 극단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사이클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검은색이랑 빨간색이랑 코릴레이션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즉 비슷비슷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자,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올라온 상태예요. 이 검은색 라인이 보이시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윌리엄스 포캐스트로 봤을 때 조금만 있으면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올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포캐스트만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 전 전체적인 상황 분석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오를 예정이고 그리고 양축, 밸런스시트 리덕션도 할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최근에 코비드 락다운, 즉 차이나 봉쇄도 지금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는 단계이죠. 자, 이러한 상황을 다 분석해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지금 고점 근처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앞으로 조금씩 내려오지 않을까가 제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인플레이션과 주가 움직임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어요. 빨간색이 S&P 500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검은색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1955년쯤부터 1985년도의 데이터인데요. 자, 인플레이션이 이 기간 동안 3번 픽했어요. 3번 고점을 찍었는데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기 시작을 할 때 주식은 항상 바닥이었어요. 여기서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인플레이션이 조금 내려오기 시작할 때는 주가가 그때도 많이 내려갔죠. 근데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할 때 바닥이었고 또 여기서도 고점을 찍고 조금 더 내려온 다음에 이쯤이 바닥이었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기간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또 보시면 알 수 있고 여기서 내려갈 때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고 여기서도 이 부분에 내려갈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요, 주가가 다시 어마어마하게 반등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모니터링 해야 되는 인플레이션 숫자가 일단 CPI랑 PC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연준이 그 두 개를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따라서 금리 인상 확률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그래도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한 호재가 약간은 있었죠. 연준이 제일 좋아하는 인플레이션 매저 PC가 4.9% 올랐다고 나와 있고요. 지금 지난달 3월 비교해서 deceleration, 즉 하락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사실 이 PC는요, 음식 가격과 에너지 가격은 빼고 계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CP보다는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3월에도 5.2%가 나왔기 때문에 4.9%는 그렇게 많이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고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S&P 500 여기가 바닥이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조금 더 있다가 다시 하락한 다음에 더 낮은 저점 레벨을 한 번 정도는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가 일단 제 의견일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쟁도 안 풀린 상태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밸런스 리덕션을 통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빨리 내려올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CPI 숫자랑 PC 숫자를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그게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슬슬 투자하기 시작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양적 긴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로나가 터진 후 연준이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최근까지도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고점을 찍고 약간씩 내려오기 시작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지금 긴축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가가 내려오지 않을 거냐, 앞으로 내려가려면 한참 더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 때문에 중요한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Fed 밸런스시트랑 지금 S&P 500을 비교한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연준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을 때 주가가 똑같이 잘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양적 긴축을 시작하기도 전에 S&P 500은 이미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주식은 forward looking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지금 타이트닝 하는 거에 대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차트를 줌아웃해서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이시죠? 쫙 밸런스 리덕션이 있었을 때요. 보시면 물론 주가가 뭐 내려가는 기간도 있었고 여기서 뭐 올라가는 기간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밸런스 리덕션이 무조건 있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진 않아요.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밸런스 리덕션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S&P 500이 여기 저점에서 여기까지 30%가 올라갔어요. 지금 한 7, 8개월 동안에요. 그래서 이미 많은 QT가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은 실적이 좋고 저렴하면요, 보통 바닥을 찍고 주식이 다시 올라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S&P 500 트레일링 P예요. 지금 현재 P로 봤을 때 보시다시피 버블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굉장히 고평가됐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현재 P가 지금 한 18쯤 되는데 5년 평균은 23이었고 10년 평균은 20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봤을 때는 평균보다는 지금 더 내려온 상태이죠. 근데 이걸로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평균이 높은 이유가 금리가 0이고 연준이 돈을 풀었을 때 지금 워낙 이때 평균을 많이 잡아가지고 평균이 높아 보이는 거지, 사실 평균을 제 생각에는 16에서 18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E가 조금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하나 설명해 드리면요, 이게 지난 10년간 금리 차트예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15년 말까지는 거의 지로 금리였는데 거기서 이제 천천히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일 높았던 게 2.4예요. 벌써 지금 금리를 워낙 빨리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지금 3% 낼 확률도 꽤 높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올라가는 스피드가 이때 2015년이랑 다르고요. 그만큼 지금 발류에이션은 지난 10년간 봤을 때 제일 비싸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내려와서 2018년 저점이나 코로나 저점 레벨 요 근처까지 내려오면은 그게 바닥 근처이지 않을까가 제 의견입니다. 자, 이번에는 4P로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2개월 후 예상하는 수익으로 계산한 P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지금 평균보다는 내려온 상태지만 평균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유는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상태였고, 이 부분만 봤을 때 평균이 한 15 정도 된다고 볼 수는 있죠. 15에서 16 정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15, 14 레벨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P로 봤을 때나 4P로 봤을 때나 아직까지 조금 더 내려올 확률은 있다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일 쉬우면서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중요 ETF의 거래량이에요. 자, 화면을 보시면 빅테크랑 굉장히 좋은 기술주가 포함이 되어 있는 제일 유명한 ETF 중 하나죠. QQQ인데요.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을 때 거래량 보이시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어요. 지금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노멀한 레벨로 왔을 때 보세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기 시작을 했죠. 2018년 말에도 보세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했다가 거래량이 오히려 내려오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 반등이 또 있었고, 자, 지금 거래량을 보세요.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죠. 2018년 코로나 때랑 아직까지 비슷한 레벨이에요. 물론 최근에 조금 내려왔지만요. 주가가 이렇게 잘 상승할 때를 잘 보시면요, 요 노멀한 거래량 보이시죠? 이때 이렇게 상승해줬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굉장히 낮았죠? 그때 잘 올라와 죽고, 여기서도 보시죠? 거래량이 낮을 때 잘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다는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파이나 QQQ 아니면 뭐 S&P 500, 뭐 나스닥 등등 이런 ETF나 지수를 사용해서 이게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스테이블라이즈 된 다음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게 보인다. 그럼 시장이 안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변동성이 줄어들었을 땐요, 그 대신
저점에서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때 들어오시면 시장이 안정된 상태에 들어오신 거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그때부터는 주가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S&P 500 데이터 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 바그래프랑 이 노란색 포인트가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초록색 바그래프는 각 해에 S&P 500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알려주는 차트이고요. 이 노란색 스퀘어는 각 해마다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알려주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2008년에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2002년이랑 코로나 때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2000에서 2002년과 2008년만 빼면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매수를 하시면 S&P 500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마무리할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막 3%, 5% 더 하락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서 장투하시면요. 반드시 장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주식이 아직도 시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차트를 하나 그려드리면 QQQ 차트인데요. 지난 12년 동안 중간중간에 굉장히 하락한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장기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꾸준히 우상향했는지 알려주는 차트입니다. 물론 지금 매크로 이코노믹 상태로 봤을 때 위기인 상태지만 이 위기가 해결이 되면은 다시 꼭 우상향할 거이니 이 장기적인 비전을 꼭 가지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